4단원 유전입니다. 유전 단원은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체, 염색체, DNA,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히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염색체의 구조와 종류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기 이제 정자예요, 정자. 근데 정자를 말픽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정자 안에 사람이 있었대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해. 그럼 음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도 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 남자야? 그러면 이 안에도 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끝이 없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정자 하나가 없어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인류를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정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자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염색체? 그럼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졌냐? 염색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색사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 DNA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DNA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점 개념이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건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색체예요. 그래서 세포의 모습을 그림은요. 이게 진핵세포라면은 이 안에 핵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핵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DNA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염색사로 대부분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염색체로 보일 때는 분열 시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끝나고 나서는 딸세포 2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게 여기에 각각 들어 있어야지 돼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그려보면은요. 여기는 하나의 이제 염색사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게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게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쌍으로 존재해요. 근데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복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게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원체 부분에서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온 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나눠질 텐데 나눠질 때 이게 막 실타래처럼 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나누다 보면은 뭐 엉킬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응축이 돼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짐을 하나하나 옮기는 것보다는 이제 한 상자에 담아서 옮기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꼬불꼬불 응축을 해서 작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얘도 여기 반대편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응축을 해요. 동원체 부분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염색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염색을 해봤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응축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인 거죠. 이것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모습을 먼저 발견을 하였습니다. 염색사보다는요. 염색체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그리고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염색체 하나에는 염색 분체 몇 개가 있나요? 그렇죠. 2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얘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원체 부분에 누가 붙냐면 방추사라는 단백질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추사가 이제 붙어서 얘들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씩 세포 안으로 하게 돼서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기에서만 염색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포 분열 시, 분열 시에 염색체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핵 속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생긴 막대 모양의 물질도 간기에는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찰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염색체가 관찰되는 것을 보니 이 세포는 분열 중인가 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분열 시에만 염색체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분열 중의 세포래요. 때문에 염색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에 46개의 염색체 또는 23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쌍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염색체가 되겠고요. 여기 동원체에 염색 분체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동원체 부분에는 방주사, 실사거든요. 그래서 실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 방주사가 붙어서 염색 분체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DNA 복제로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고 이 두 가닥이 동원체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체는 염색사, 실사 역시 실사입니다. 염색을 하면은 실같이 보이고요. 염색사는 DNA와 힐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힐스톤 단백질이 도대체 뭐냐면 이 빨간색 부분이요. 이 빨간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있거든요. 5, 6, 7, 8, 그 다음에 노란색까지 9개의 힐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힐스톤 같은 경우는 DNA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DNA인데 이게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이라고 하면은 빨간색 힐스톤이 실타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 수 있게 해서 DNA를 안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실이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은 DNA가 됩니다. 근데 요런 뉴클레오솜 같은 게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염색사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이라고 써주시고 가로 안에 히스톤 플러스 DN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DNA는 핵산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인산탕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는 유전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 이게 진이 되는데요. 이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전자가 무엇이냐? 바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 유전자가 응집원 A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배웠죠. 유전 정보의 흐름. 그래서 유전자 이 부분이 풀리면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응집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응집원 A가 적혈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체에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유전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은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이 안에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 하는 말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 그래서 유전자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체가 되겠고요. 염색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수많은 염색사들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염색사들이 계속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이제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DNA 부분인데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도 또 이제 유전자 부분이 있게 돼서 이 부분이 전사와 번역을 하게 되면 형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의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인데요. 첫 번째로 핵상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핵의 상태가 되겠고요. 핵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세트의 염색체 수를 N이라고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부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부계로부터 총 몇 개를 받냐면요. 총 23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계로부터도요.
총 23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쌍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부로부터 받은 거와 모로부터 받은 게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이게 한 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3개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를 한 세트를 N이라고 하고, 여기도 여기 한 세트를 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는 EN의 핵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핵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N이냐, EN이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도 해요. EN은 총 염색체 수. 그러면 이 염색체 수는 사람은 총 몇 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플러스니까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는이 같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N에 몇 개의 염색체가 있냐면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색상을 알아보는 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해 봤는데요. 여기는 만약에 이게 이 염색체를 별이라고 하면 여기도 동일한 염색체 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하트라고 하면 여기도 동일한 하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달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달 모양의 이제 염색체가 동일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문제로 한번 풀어 보면은요. 여기에 N 는 2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핵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염색체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 하트 하고 뭐 네모라는 게 각각 N이 되는 거죠. 이거 한 세트는 누구로부터 왔지 모르겠지만 N, 부모 중 하나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 수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모양이 다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부모한테서 온 거예요. N. 근데 염색체 수는 몇 개? 4개. 여기는 각각 같은 모양이 2개씩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부모로부터, 요게 모로부터 오게 되는 거서 2에, 근데 염색체 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n은 유기들을 표현해 준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똑같은 게 3개가 있는데 총 6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도 뭐 네모, 네모, 네모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n, 이것도 n, 이것도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n에 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세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세포 안에 원래는 이제 핵 안에 염색사로 존재하죠. 근데 염색사가 사실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문제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염색사를 염색체화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시 염색체화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빠한테서 받은 거, 그다음에 엄마한테서 받은 거, 요렇게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거, 이것을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1번 염색체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1번보다 작은 거,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우리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22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엄마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쭉 해서 22번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번 염색체, 이거는 22번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라면은 뭐가 있냐면 XX라는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또 S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번호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XX 이렇게 나타냅니다. 염색체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번호로 나타낸 거,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XX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요, X염색체, 그리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받아요. 근데 얘들 Y 염색체가 X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 생식 세포 분열할 때 얘들이 상동 염색체들이 이가 염색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이루면 둘이 붙어요. 근데 둘이 붙는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XY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하나 한 벌을 아빠한테 받은 거 N이 되겠죠? 이것도 한 벌을 엄마한테 받은 거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N에다가 이 N이 행쌍이죠. 근데 염색체 수는 총 몇 개냐면 46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44개가 상염색체고 XX가 성염색체가 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 N 동일하죠. 거기다가 44에다가 X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는 상염색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는 성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22쌍이 되겠고요. 성염색체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동염색체는요. 상동염색체는 더해서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이제 난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난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라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하는 또 개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반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반으로 나뉩니다. 생식세포 분열할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되고요. 그리고 22 플러스의 X 하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22개, 성염색체는 1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역시 정자를 만드는데 N은 22 플러스 X인 것도 있고 아니면 N은 22 플러스 Y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 수정을 해요. 그러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둘이 만나게 되면은 이 N은 44 플러스 X가 돼서 이제 수정란 여자 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이 N은 44 플러스 XY가 돼서 남자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정자예요. 그래서 정자가 뭐가 난자와 만났냐에 따라서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이 다시 막 이제 수정란이 분열을 합니다. 이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거와 동일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다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가 되는 건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이제 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N이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에 자, 이 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런 거가 있고 여기는 요런 거가 있고 여기는 요런 게 있고 여기에 요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핵상을 각각 써보세요. 얘는 지금 요게 별이라고 보시고 되고 요 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가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N이 되는 것이고 염색체 수는 총 2개. 근데 요거는 지금 동일한 모습이 2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은 염색체 4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건 염색사로 있는 것을 염색체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복제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2개로 봐야 되냐? 아닙니다. 뚱뚱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원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동원체의 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N은 2가 되겠고요. 이거는 똑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DNA량을 한번 볼까요? DNA량은 상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돼요? 동일한 건데,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씩. 그래서 2라고 보고, 얘는 이거보다는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염색 4가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 하나씩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도 2, 기준을 이거로 했을 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4배가 되겠죠, DNA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만 주어집니다. 이 그림만 주어졌을 때 핵상과 DNA량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물종에 따른 염색체 수예요. 사람은 46개가 되고 침팬지는 48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염색체 수가 많으면 고등어 생물체일까요? 지금 염색체 수가 침팬지가 더 많고 개는 심지어 78개예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고등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리하고 완두가 염색체 수가 같죠. 그리고 침팬지하고 또 감자하고 염색체 수가 같아요. 그렇다고 같은 생명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같아야 같은 생명체일까? 수만 같다고 같은 생명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도 같아야 되냐면 형태까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까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의 형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염색체를 표현할 때 핵상으로 수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핵형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체세포를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을 1번이라고 하고요. 제일 작은 것을 22번이라고 해서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상염색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염색사를 염색체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를 핵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N이죠. 근데 염색체 수까지 하면은 2N은 4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종류를 앞에서 설명을 다 했었는데요. 지금 성 결정에 관여한 염색체는 성염색체가 되고 상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한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44개는 상염색체, 22쌍이 되겠고 성염색체 한 쌍, 남자는 XY, 여자는 XX, 둘 다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활동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염색체 중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것은 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어요. 근데 상동 염색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염색사가 있어요. 염색사. 그리고 여기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각각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엄마한테도 DNA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도 DNA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DNA 부분에 유전자라는 부분이 어떤 형질을 결정한대요. 여기가 유전자라고 해서 이 부분이 풀려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 모양에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리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부착형이 있습니다. 이 분리형이 더 우성이가 되거든요. 우성이란 말은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면 우성이에요.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또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분리형이, 그리고 스몰 A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 부착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염색 4니까요. 여기에 라지 A, 스몰 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귀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분리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일한 형질, 귀 모양이라는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을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또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B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응집원 B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적혈구에 응집원 B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발현을 하면서. 그러면 적혈구는 이제 B형이, 우리는 혈액형이 B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그래서 이제 B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 대립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가 지금 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복제를 해가지고 두 가지, 이 세포가 복제를 해서 딸 세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동원체에 붙어서 복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A였어요. 대립 유전자. 그리고 여기가 라지 B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대로 복제가 된 거죠. 염색 분체가 그대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지 A고 여기도 라지 B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서 받은 것도 동어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스몰 a였어요. 스몰 a, 요 라지 b였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스몰 a가 되는 거죠. 왜? 복제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라지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얘들이 드디어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되죠. 염색체. 그리고 여기도 염색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라지 A, 라지 A. 여기는 라지 B, 라지 B. 여기는 스몰 A, 스몰 A. 여기는 라지 B, 라지 B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되면은 이렇게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어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라지 B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립 유전자의 개념을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동일해.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동일한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동형접합 성이라고도 하고 성을 빼기도 해요. 동형접합 성. 그 다음에 또는 얘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또는 얘를 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르죠. 이렇게 이걸 다른 거를 뭐냐면 이형 접합성이 다르다. 이예요. 접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잡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헤테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이형 접합성, 동형 접합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우리가 핵상을 배웠으니까 핵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요것만 있다라고 합시다. 이 세포에. 그러면은 요거의 핵상은 뭐예요? 그쵸?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동일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EN인데 핵체가 두 개 있는 거. 그죠? 요 그림만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동일한 모양이 있죠. 상동 염색체. 그래서 EN에 염색체 두 개 있는 거. 요런 식으로 핵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상동 염색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는 라지 A, 라지 A처럼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동형 접합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라지 D, 스몰 D처럼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형 접합성이라고 해서 잡종이라고 합니다. 얘가 복제가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복제에 일어난 것은 염색 분체끼리는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왜? 이걸 보고 이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거 보고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무조건 동일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동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DNA 양이 2배가 된 것이죠.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자,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핵상을 맞춰야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요거 처음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의 핵상은 무엇일까요? 얘는 지금 같은 모양이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n이 되겠습니다. 염색체 수는 몇? 3개가 돼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n은 3. 그래서 n이 핵상이고 3은 염색체 수가 되겠습니다. DNA량을 1이라고 기준으로 둘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도 동일한 거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n,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3개, 그래서 DNA량은 2배가 된 것입니다. 기준에 비해서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란 게 모습이 2개가 있죠. 그러면 2n이 되겠어요. 그리고 염색체 수는 4예요. 근데 DNA량은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DNA량이 요게 없잖아요. 기준에서 흰색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있는 흰색 염색체가 없으므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준이 뭔지를 꼭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n이 되겠고요. 총 염색체 수는 6개, DNA량이 2개, 지금 4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n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염색체 수는 6개. 그런데 DNA량은 되겠죠. 요거의 2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잘 맞추셔야지 이제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15페이지를 살펴보면은요,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먼저 핵상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B하고 G가 크기하고 모양하고 색깔까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E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성염색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Y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염색체 수는 8개가 돼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6개에다가 X, Y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6개는 상염색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보면은 DNA 상대량을 이걸 기준 2라고 둘게요. 2 라고 놨을 때 나는 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2n일 거예요. 그리고 8개 또는 이렇게 XY가 있죠. 그래서 6개 플러스 XY예요. 근데 DNA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하나씩밖에 없죠. 그래서 n이 될 거고 총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근데 X가 이쪽에 와 있네요. 큰 게. 그래서 3개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기준에 비해서 이거는 DNA 양이 반 줄어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염색체 B, C, D 각각의 상동 염색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이제 크기하고 색깔이 같은 것까지 하면 되겠죠. 수능에서는 색깔을 검은색, 회색, 흰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2번 염색체 A, B, C, D, H가 각각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구분해보자 라고 되는데요. 염색체는 A하고 H가 되고 나머지가 상염색체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미 이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가는 어떤 생물의 태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복제되기 전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분열 전 염색사 형태죠. 염색사. 그런데 문제화하기 대해서 염색체로 가정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다 염색사로 존재하지만 염색체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염색체가 복제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의 염색체 수를 비교하고 색상을 각각 써보자. 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왠지 같은 색깔? 이상하죠?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알파벳이죠. 같은 알파벳이 있는 거. 이거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이형접합성 잡종이라고 했었고요. 같은 것도 있죠. 여기는 없네요. 만약에 같다면은 그거는 동형접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쌍, 이렇게 두 쌍, 세 쌍이 있게 되는 거죠. 이 n이 되겠고요. 쌍으로 존재하니까. 그리고 한 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복제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n은 6인데 DNA 상대량이 여가 1이라면 여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의 내용 중에서 개념 색상을 써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림을 보면 색상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핵형을 봤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